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8차 개정에 따른 보험소송의 쟁점입니다. 먼저 문제의 소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8차 개정 전에 이제 7차 개정판이 2016년도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7차 개정판에서는 이제 암으로 인정되지 않던 것들이 8차 개정판에서 이제 암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8차 개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제 이전에 암이 아닌 것으로 이제 진단받은 건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이제 소멸시효는 3년이죠. 지금이 이제 2021년 9월이니까 이제 3년 이내로 본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 8차 개정판에 따라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받았을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2019년 그 9월 이후에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2019 년이면 이제 2020, 2021, 2018년도부터 2018년도 9월 이후에 그 이제 종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암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건들이 8차 개정에 의해서 이제 암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소송상 이제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위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용종이 발견돼서 그 용종을 이제 떼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위장의 간질성 종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위장의 간질성 종양 관련해서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그 7차 개정판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에 해당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위창자의 간질성 종양, 그리고 위창자의 간질성 6종 이렇게 해서 그 M8936-0, M8936-1, 그리고 M8936-3. 자, 이 중에 이제 -3에 해당되는 사선 3에 해당되는 위창자의 간질성 6종만 이제 그 암으로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인데요. 지금 8차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이제 기존의 0과 1로 그 분류했던 것을 없애고 그냥 전부 다 이 3으로 해서 그 종양으로 다 인정을 해줬다. 암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그 7차 개정판에서는 이제 그 행동양식 분류 0이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어서 암 진단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에 그 똑같은 것이 이제 8차 개정판 이후에는 그 암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그 암 진단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8차 개정판에 의해서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뭐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 향후 그 판례가 정립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이제 그 판례라든가 이제 조정 결정례 등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대략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보험약관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 그 암보험약관에 이제 별표로 악성 신생물 분류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보험약관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그 보험약관의 후반부 뒤쪽을 보면 이 별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악성 신생물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암으로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역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 악성 신생물 분류표 하단을 보면 이제 줄을 표시를 해두는데 그 표에 이런 문구가 이제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자,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8차 개정에 의해서 암이 추가되었다. 이제 암으로 보게 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그 암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보험금을 이제 가급적 주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취지는 8차 개정이 이루어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8차 개정판에 의해서 진단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암 진단금을 이제 지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8차 개정판이 시행되기 이전, 즉 7차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던 그 시점에 진단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보험 계약자나 이제 보험 수익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주의 내용은 7차 개정판에는 암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8차 개정판에서 이제 의학적 견해가 변경이 되어서 이제 암으로 보게 된 경우에는 비록 8차 개정판 시행 이전에 진단을 암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8차 개정에 의해서 이제 암으로 인정이 된 것이니까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이 이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이제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고려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제 조정결정 예와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조정결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내용을 이제 판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쟁점 정리도 좀 잘 해 두었습니다. 쟁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정리한 것을. 예. 자, 본건 관련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살펴보면 약관의 규정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 동보험약관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 하단에는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네. 자, 이 2011년도 건이니까 이때는 그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 이제 그 4판 그리고 5판 5판이 적용될 때 이런 때인 것이죠. 이거 이제 4판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제 4차 개정판이 적용될 때 그 진단을 받은 것이고 그 진단 이후에 이제 5차 개정판이 시행이 된 경우다라는 것이죠. 방금 이제 그 보험약관의 그 분류표, 암 분류표 하단에 이제 5차 개정 이후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5차 개정 이후에 추가로 담보 내용에 포함되는 질병이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 개정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본건과 같이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 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의 분류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인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그 보험금 지급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당초에는 보험회사에서 그 경계성 종양 진단 급여금으로 이제 400만 원만 이제 지급을 했는데요. 자, 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4,600만 원, 기존에 받은 400만 원 경계성 종양 진단 급여금 400만 원 외에 추가로 4,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런 조정 결정례를 이제 살펴보면, 이 8차 개정판에 의해서,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8차 개정판 시행 이전에 그 암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다룬 그 판례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 판례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 판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2017년도 지금 이제 그 보험 소송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판결. 자, 대법원 2018년 7월 24일 선고 2017-256828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는 제7차 개정판, 7차 개정판이 2016년도 1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원고는 이제 2015년도 2월 11일 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2015년도 2월 11일 날 진단을 받고 그 뒤인 2016년도 그 1월 1일에 이제 7차 개정판이 시행이 되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보충적으로 이런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한편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상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르면 발병 부위와 무관하게 모든 상세 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악성 신생물에 해당한다.
특히 제7차 개정에서는 이 사건 종양의 진단명을 형태 분류번호 M8240 사선 3의 표제어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양이 M8240 사선 3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행동양식 분류번호가 사선 3인 이상 그 질병 분류번호는 C2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보면 기존의 이제 그 6차 개정판과 달리 다 암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자, 이러한 점도 살펴보면 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제 맥락이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사례들,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례 내용과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8차 개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던 것들이 암으로 인정되었다.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면, 특히 뭐 제가 예로 들은 그 위장의 간질성 종양의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 8차 개정에 따른 그 보험소송의 쟁점으로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